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이 촬영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엄청 큽니다. 수만 가지 핑계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서고 하는 거를 원래는 싫어해요.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핑계를 대고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핑계. 이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이 드는 거. 이 마음이 드는 걸,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방향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 마음이 들 때 피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핑계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핑계가 사실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핑계 이후에 우리는 일반적인 경로를 타게 돼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남편은 밤에 늦게 퇴근해. 그래서 올 때마다 야식을 시켜.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나는 학벌도 안 좋고 흙수저에 인맥도 없어.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가 감히 도전하는 걸, 선택하는 걸 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선택이야.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너무 99%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미친놈들이, 1%의 미친놈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해낸 사람들이 있을까?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이제 와서 시작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타들이 탄생하고 마음속에 핑계가 가득하죠. 지금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인스타그램은 개인이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 가게를 유명하게 하는데 인스타그램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1%를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분해해낼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더란 거예요. 사실은 이 핑계는요, 핑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핑계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남자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의 목표는 아주 단순해요. 이쁜 분을 만나기예요. 이분이 근데 문제가 얼굴도 별로고 키도 작고 뭐 돈도 없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아. 이런 거를 자기가 예를 들면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얼굴도 별로고 키도 별로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돼. 나는 이런 핑계들이 떠오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단념하는 게 몇 %? 99%입니다. 근데 1%에 이걸 해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1%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없어. 이 1%를 제가 뭐라 부르냐면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 근데 이 돌연변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배울 수는 있다고. 자, 여기서 이 1%를 찾는 것과 이 남자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배워온다고 했을 때 무조건적인 이쁜 여자를 만난 남자의 전략을 배워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얼굴도 별로고 키도 작고 돈도 별로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쁜 여자를 만난 1%의 전략을 배워오는 게 이 사람에게 유효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거를 요즘에 세련된 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메타인지라. 나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핑계가 생기는 거고, 이 핑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이쁜 여자 만난 사람은 100명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나는 3, 4명밖에 못 찾아. 이런 핑계가 또 마음에 생길 거예요. 그럼 이 3, 4명은 뭐예요? 이 3, 4명은 돌연변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야. 왜? 이 100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할 거를 나는 3, 4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전략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이 돌연변이가 만났던 것만큼 이쁜 여자, 리서비 배슬기 만난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리섭의 전략을 가져오면 그에 준하게는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그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핑계에 대한 인지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거, 저는 이 돌연변이를 찾는 행위, 그 다음에 핑계가 떠올랐을 때 방향을 바꾸는 것, 이거는 기술적인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 자기 설득이 충분히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간적, 물질적, 체력적 부담을 지면서도 이 이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죠. 별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꺾여버려요.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자기가 설득이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유튜브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자기가 설득이 돼 있지 않아.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득이 돼 있지 않고, 내가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득이 돼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생활비를 계속 줘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그 단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의 문제만 남게 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려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이 안 된 분은 제 채널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악플이 달린다는 건 이런 거죠. 근본적인 질문만 해결해주면 그 사람들도 내 팬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사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사례가 바로 돌연변이다. 근데 우리가 뭐에서 좌절하면 안 된다? 돌연변이만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낸 과정을 우리가 낱낱이 쪼개서 분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해라는 건 뭐예요? 분해라는 건 우리가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어요. 가로는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두 가지 세로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는 확률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실력이에요. 이 얘기가 어디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전략에 대한 얘기가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마이크 모브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삶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확률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실력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릿, 엔젤라 더우커스.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의도가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훈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몰입의 즐거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의도된 훈련 상태로 가기 위한 절대 조건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측정을 해서 각 프로세스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찾아보고, 저는 이제 두 가지 팩터를 주고 있는데 시간과 퀄리티입니다. 근데 시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실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을 반복하는 거. 그래서 단축시키는 거. 그럼 반복한다는 건 어떤 요소예요? 분해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패턴화할 수 있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게 돼요. 그렇죠? 패턴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패턴화하게 됨으로써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단순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실력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실력의 영역에는 우리가 시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력에 넣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역도 시합을 합니다. 100kg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야. 다음 날에 운이 좋아서 200kg를 들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한 번 들 수 있을 때 들 수 있는 최대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안다면
5kg 늘리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 거예요. 운이 좋다고 어느 날 5kg 더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5kg라도. 근데 막 10kg, 20kg씩 더 드는 일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빵입니다. 20kg씩 더 드는 건 빵이에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 100kg 들었는데 다음날 그냥 120kg 들 수 있다, 운이 좋아서. 그거 없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실력의 영역.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역도대회가 100kg 정도면 우승권인데 항상 3등, 4등만 하는 거예요. 저 잘 모릅니다. 역도대회를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항상 3등, 4등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등이 오다가 막혀서 못 왔습니다. 2등은 배탈이 났어요. 3등은 예를 들면 뭐 동원예비군 갔어. 그래가지고 원래 4등 해가지고 메달을 못 받았던 애가 우승했단 말이야. 이건 뭐예요? 이건 확률의 영역이에요. 그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참가 훈련서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참가 훈련서를 많이 쓰는 게 확률의 영역이에요. 근데 뭔 짓을 하냐면 확률의 영역에서 우리가 시간을 투입하는 거는 버리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근데 뭐 하냐면 이 참가 신청서에 글씨체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확률의 영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확률의 영역에서 훈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인생 망하는 거야. 반대로 실력의 영역에서 확률의 영역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스타 잘 되는 거, 쇼핑몰 잘 되는 거, 아니면 뭐 카페 잘 되는 거, 꽃집 잘 되는 거, 이것은 분명히 운과 실력이 섞여 있을 거예요. 유튜브 잘 되는 거. 근데 이것을 100% 운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때요? 내가 유튜브도 해보고 인스타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카페도 열어보고 꽃집도 차리는 것이 확률적으로 아까 전에 A 대회 가보고 B 대회 가보고 C 대회 가보고 하는 거랑 확률적으로 어때요? 확률의 영역의 전략이야.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여긴 실력의 영역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가 뻥 터지는 거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거기서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지속이 안 돼. 그럼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입을 해야지. 인스타그램을 잘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서, 쇼핑몰을 잘하기 위해서, 카페를 잘하기 위해서, 꽃집을 잘하기 위한 실력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확률 영역식의 플레이를 하다가 아무것도 잘 안 될 거예요. 다 망할 거야. 다 망할 거야. 다 망할 거라고요. 복권 긁는 것처럼 실력의 영역이 섞여 있는데 확률식 전략을 택하고 확률의 영역에서 참가 신청서에 글씨체 연습하는 것처럼 실력의 전략을 취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너무 다행인 건 이 실력과 확률의 영역이 우리가 잔잔히 쪼개가지고 나눠야 될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확률이 터지면서 조금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해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크 모브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운인지 실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길러요. 아이가 7살입니다. 얘랑 가위바위보를 해요. 난 져주고 싶어. 근데 져줄 방법이 없는 거야. 얘랑 주사위 던지기를 해요. 6이 나오면 이기는 거야. 근데 내가 주사위 던지기를 하면서 얘한테 져줄 수 있어요?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건 확률이라는 거야. 근데 팔씨름을 해. 내가 몇 번 져줄 수 있어요? 영원히 져줄 수 있어. 얘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어. 그거 뭐예요? 실력의 영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서 탁구 칠 때 선임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져주지 마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그 말을 했던 그 선임들. 스타 할 때도 마찬가지죠. 병신아, 져줬지, 야, 이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더 어려운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면 져줄 수 있는 거? 그럼 스타크래프트는 확률의 영역이야? 실력의 영역이야? 실력의 영역. 근데 내가 그거를 구별하려는 테스트도 안 해. 그 다음에 전략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써.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프로세스가 아까 있었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분해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너무 멋지잖아요. 강에 뭐가 비쳤어요? 해가 비쳐. 햇살이 부서지는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진. 근데 이 사진을 가지고 이거를 사진처럼 그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윤술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와, 거의 사진 같지 않아요? 천재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해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누구나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걸 보시죠. 저것을 칠하는 거는 어때요? 너무 단순한 일인 거야. 분해 작업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바꿨어요. 그 순간 이것이 우리가 프로세스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제할 수 있고 고성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야. 분해를 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이 분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해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제가 바로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슈퍼노멀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표준 정규분포를 봤을 때 우리의 핑계가 있음에도 해낸 애들,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돌연변이야. 근데 얘네 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해를 통해서 확률의 영역에서 빈도를 높이고 실력의 영역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평균의 상단에 있는 위치에 이 위치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슈퍼노멀이에요. 이거를 하는 방법이 바로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5단계가 뭐예요? 처음에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분해한 다음에 실력의 영역을 끌어올리고 운의 영역에선 빈도를 높이고 그 다음 매뉴얼화. 이 5단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영업이라고 그러냐. 나 혼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월 1,000만 원에서 한 3,000 정도 버는 자영업자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잖아요. 그럼 거기 쭉 앉아있는 사람 한 줄 중에 한두 명은 이만큼 있어. 그래서 그거를 가는 매뉴얼화를 해놓은 책이 바로 슈퍼노멀이라는 책이고, 그 책을 여러분들이 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